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국내 증시도 한번 골마 터진 부분들이 한번 터져야 되지 않나, 지수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이슈 인사이트 시즌2 26번째 시간. 꼬여버린 미국의 부채 증액, 한도 투표와 피멍드는 코스피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부채 증액을 해서 이제 경기를 더 부양시켜야 되느냐, 아니면은 지금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부채 증액 한도는 어렵고 땜질 형태로 가다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민주당과 공화당 팽팽한 입장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현재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채 증액 한도가 그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시장이 긍정적일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현재 미국 정부의 신용평가 수준은, 신용 수준은 현재 트리플 A, 즉 AAA가 3개 겹쳐진 이것이 아니라 AA2 플러스입니다. 즉 미국은 독일이라든가 캐나다나 싱가포르나 호주보다 신용평가가 약간 한 단계 낮은 단계예요. 스탠앤푸어 기준으로 전 세계에는 3대 신용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무디스와 스탠앤푸어와 피치. 자, 그런데 미국의 신용평가가 무디스도 트리플 A, 피치도 트리플 A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A가 3개죠. 스탠앤푸어는 AA 플러스 한 등급 아래를 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AA2 등급입니다. 이제 점수로 따지면 여기가 100점, 여기가 95점, 여기가 이제 한 90점 정도 되는데요. 자,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만약에 미국이 부채 한도 증액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신용평가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다. 왜? 돈을, 채권을, 채권을 너무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국공채를. 지금까지 코로나로 투입한 돈이 4조 7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5,500조 원. 지난번에 1조 9천억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5차.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또 찍어낸 게 1조 2천억 플러스 3조 5천억. 똑같이 4조 7천억 달러예요. 경기 화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 법안을 내서 돈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공화당 합의가 된 거고요. 이 부분은 아직 합의가, 지금 하원은 통과됐는데 이제 상원에서 이번에 부채 증액 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죠. 한도가 10월 18일입니다. 부채 증액 한도는.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 이게 저기 또 이 법안하고 공화당은 같이 통과 못 시키겠다, 묶어야 된다. 그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은 무슨 소리냐, 부채 증액도 통과시켜주고 이것도 따로따로 시켜줘야 된다, 증액해야 된다, 그런 형태거든요. 문제는 법이 통과되면 주가가 살아날까? 스탠앤푸어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신용평가 하향 조정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미국 신용평가가 다 트리플 A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일본은 지금 A 플러스 한 등급이에요. 일본과 중국 같은 등급으로 놓고 있죠. 심지어 피치는 중국보다 일본의 신용 등급을 더 아래로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데,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은 사실. 자, 그러면 저것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그래서 과거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2011년도 8월 6일 뉴스예요. 2011년도 8월 6일 미국 스탠앤푸어는 당시 112번째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증액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3일 있다가 4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시간으로 3일, 미국 시간으로 4일 뒤에 신용평가 하향 조정 발표를 했습니다. 즉 아까 보셨던 트리플 A에서 더블 A 플러스로 바꿨단 말이에요. 다른 무디스하고 피치는 그대로인데, 스탠앤푸어는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했죠. 미국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째 왔는데, 이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5,500조, 인프라 투자 법안으로 5,500조,
역사상 2차 대전 이후 단기간 내에 2년이라는 짧은 내에 최대 부채를 찍어냈어요. 국공채를 찍어냈다는 거죠. 10년물 포함해서 모든 미국 정부의 국공채를. 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이 부분이 미국의 신용평가를 하향 조정한다 라는 지금 소문이 시장에 팽배되어 있어 가면서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시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현 시간이 지금 오후 1시 반인데요. 선물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신규 상장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총 최상위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좋은 종목, 이미 낙폭이 이루어진 종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 강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혹은 카카오뱅크나 그리고 크래프톤, 포스코케미칼, SK아이테크놀로지, 특히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이틀간 15%가 넘게 폭락했어요. 그동안 상반기 때 가장 강력하게 시장을 이끌어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 이틀간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3일간. 그리고 SK아이테크놀로지,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오든 2차 전지든 관계없이 시장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급등 나온 종목들이 먼저 빠지는 거죠. 즉 스마트머니, 시장에서 대형 종목을 임팩트 있게 돈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돈들, 특히 카카오뱅크까지 포함해서 가장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총 최상위 종목 내에서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서 급등 나온 종목, 이런 종목들의 시장의 주요 지수들을 삼성전자나 LG화학이나 기존에 이런 종목들보다, 기존에 있던 종목들,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들보다 더 많이 갉아먹고 있는 현상이 지금 시장에 좀 팽배되어서 나오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그거는 현재 시간부로 봤을 때 일본 증시 마이너스 1.6%, 그리고 홍콩 증시 마이너스 0.4%, 특히 홍콩으로부터 시작된 이런 어떤 시장의 급락, 홍콩은 지금 연중 최저점을 넘어서서 코로나 연중 저가거든요. 여기가 연말 연초 주가 2021년과 2022년 그 지점을 이미 깼죠. 그리고 코로나 때 당시 주가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에 주가, 연말 연초, 그리고 코로나 때 발생했을 때 가장 최저점에 있었던, 실제적으로 치고받았던 주가 수준까지 지금 홍콩 증시는 내려왔어요. 물론 중국발 리스크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중국 증시는 이렇게까지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에는 선물이 없습니다. 즉 공매도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얘기죠. 공산주의 국가니까. 반면에 홍콩은 선물부터 ETF, 하방 쪽으로 상품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제 헤지 펀드들이 지금 홍콩을 먼저 공략하고 그 다음 일본 증시, 일본 증시도 오늘 플러스 1.4%에서 지금 마이너스 2% 가까이까지 순간 급락 나왔어요. 장중 변동성이 3%, 3.5%, 한국 종합주가지수로 따지면 110포인트 가까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는 오늘 플러스, 지금 장중 변동성이 아침에는 플러스 1.06%였습니다. 어제 미국장이 올랐기 때문에 2993, 현재는 2918포인트, 장중 변동성이 75포인트에 달해요. 한국도 만만치 않은 변동성입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연초 주가 근처까지 지금 거의 하락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시장의 국내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미국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에 대한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과거에 이런 현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보셨던 2011년 8월 6일 이 자리가 8월 6일 자리입니다. 부채 한도 증액이 112번째로 통과된 지점.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계속 부채 한도를 그동안 증액해 왔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너무 그 속도가 빠른 것 뿐이죠. 자, 부채 증액 한도가 그럼 통과되면 신용평가 하향 조정 가능성이, 통과돼도 문제고 안 된다 문제라고 이렇게 지금 시장은 보는 것 같은데, 통과되기 전에 스탠앤푸어 기준 500 기준으로 1260포인트였습니다. 그때 스탠앤푸어 기준이. 자, 그런데 통과되고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급락이 나왔어요. 1100포인트까지 장중에 급락 나옵니다. 물론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폭락 나오죠. 그래서 1260포인트에서부터 1100포인트까지 무려 160포인트 15%가 급락 나오는 2박 3일 코스로, 물론 반등이 나중에 천천히 수습해서 되기는 했습니다만 부채 한도 증액이라는 부분이 꼭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는 일단은 버텨낼 걸로는 보여집니다만 그런 부채 한도 증액 부분이 앞으로 미국의 달러의 위상, 즉 미국 달러를 현재 이 국제 통화 리스크에 대비해서 한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달러가 이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 것을 IMF 통해서 도표로 만들어 본 건데요. 66% 정도가 달러에 의지했던 측면에서 요즘은 이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2021년 1, 4분기 기준으로 보면. 왜 그러느냐?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 달러 인덱스 가격이 자꾸 하락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약간 반등이 나와서 90 지금 4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만 89까지 깨졌다가, 자, 그래서 달러의 위상의 약세를 일정 부분 또 우려된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시장을 일단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신규 상장의 대형 종목들이 먼저 급락하는 현상을 봤을 때는 국내에서 움직이는 국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개인 큰돈이든 주로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소위 얘기해서 5천억에서 1조 원 정도, 그래가면서 단기 매매 및 해지 매매, 다양한 매매를 추구하는 이런 자금들이 대거, 즉 공격적인 펀드들이 대거 좀 이탈하는 현상, 먼저 현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라 LG전자나 LG화학이나 기아차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한 카카오뱅크나 SK바이오사이언스나 SK아이테크놀로지 혹은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그래서 단기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먼저 현금화가 나아가면서 폭락 나오는 현상들이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스마트머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기존의 종목들은 이미 실적으로 검증이 됐는데 이런 종목들은 주가는 올랐지만 실적 검증이 아직 완전히 되진 건 아니거든요. 즉 실적도 그거에 맞게 계속 우상향하는 현상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처럼 LG화학처럼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단타적인 성향이 강한데 그렇게 먼저 자금 이탈 현상이 나온다. 이걸로 봤을 때는 현재 국내 증시도 한번 골마 터진 부분들이 한번 터져야 되지 않나, 지수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지금은 아쉽지만 일정 부분은 좀 현금 들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주가가 한 번 더 여기서 레벨 다운 된다면, 그래서 최소한 현금이 3분의 1 정도, 많게는 절반 정도 한 번 더 레벨 다운 됐을 때 그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현상으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만약에 나는 버티겠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주가가 급락 나왔을 때 다시 거기에서 진짜 자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버텨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투매처럼 느껴지는 것이 하루 이틀 나오면 사람들은 공포감이 듭니다. 아까 보셨지만 미국 종합주가지수가 3일 만에 10%가 넘게 폭락했어요. 국내 종합주가지수를 따지면 300포인트가 넘게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3000포인트로 본다면 2700, 그리고 2900에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2600포인트까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건데, 순간 종합 종목들은 그러면 여기 현 시점에서 20% 30%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그때 뭔가 손절이 아니라 받아칠 수 있는 최소한의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으로 생각해 보아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약간 3분의 1 정도에서 최소한 4분의 1이라도 현금을 놓고, 만약에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갖고 있는 걸로만 승부를 보고 현금화한 걸 또 추격하면 안 돼요. 거기서 또 걸려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그렇게 전략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급락이라든가, 그리고 일본 증시의 또 급락, 그 다음에 지금 한국으로 이어지는 이런 시장 하락세가 미국 증시보다 더 강하게 먼저 움직이잖아요. 국제 헤지 펀드들의 숏 포지션 현상, 즉 바이더 포지션, 하락 포지션에 베팅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일단은 한번 투매를 유발시켜가면서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한번 극대화를 하는 현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일정 부분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3분의 2까지 이의존호 선상에서 단기 대응,
이번 약세 현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대응할 건가. 만약에 3분의 1 현금했는데 급반등 나온다. 10월 18일 날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이 마감이죠. 그런데 인프라 투자 부분 3조 7천억짜리 하고 맞물려서 공화당은 지금 투표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이 계속 지지부진 10월 말까지 결론을 못 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론이 내더라도 미국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는 일정 부분 좀 대응을 해가면서 특히 단기 대응에 대한 대비 3분의 1 정도 현금에서 많게는 3분의 2 사이 평균 일정 부분 그래서 만약에 순간 급락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그때 받아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번갯불에 콩고 먹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단 준비는 한번 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인사이트 26번째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좀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은 일단 미국이라든가 특히 일본과 홍콩 증시 지금 돌아가는 형태를 바라본다면 스탠포드 같은 경우 아마 미국의 신용평가를 한 단계 더 다운시킬 수도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무디스는 괜찮다고 하지만 괜찮다고 지금 막 발표가 나오는 거 있는데 스탠포드는 염두에 두고 있다. 시장의 소문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신용평가라는 부분을 그동안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었는데 다시 10년 만에 부채 한도 증액과 더불어서 이 부분이 그 시장에 나온다는 이야기는 결코 좋은 이야기는 아니다. 한번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한번 참조해 가면서 여러분하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26번째 꼬여버린 부채 증액 한도 투표와 피멍드는 아시아 증시 및 코스피 시장의 대응과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